안녕하세요. 6월 28일자 신문일기를 진행할 국제신문권 이미 기자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27도 정도로 덥겠고요.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럼 신문일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권에 막혀 금샘로 24년째 불통. 금샘로라 하면 금강식물원에서 부서던 구간입니다. 총 3.55km 중 부산대 690m 구간인데요. 교수와 학생 등반발로 못 뚫는다고 그러네요. 시에서 지하화하라고 설득을 하는데도 우회하라 라고 하고요. 상통터널이 개통되면 정체가 불구듯하다고 그럽니다. 인근 주민들은 착공하라는 여론이 거세죠.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부산대 교수회와 총학생회가 참여한 금샘로 비상대책위원회는 지하차도 공사에 반대했다. 부산대 김성만 교수는 지하차도 상부의 화학관에는 20억 원대 이상의 분리분석 장비가 있다. 현재 100억 원 이상의 국가과제를 수행 중인데 공사 소음과 진동으로 연구 결과가 잘못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또 화학관에는 지하수가 유출돼 한 달에 2번 정도 물을 빼고 있다는데요. 이런 사정을 알고 설계를 했는가 라고 따집니다. 금정구는 더는 공사를 미룰 수 없다 라고 하네요. 금정구 김태현 도시안전국장은 올해 2월 동승방 행사에서 많은 주민이 금샘로는 언제 개통하느냐 라고 민원이 있었다 그러네요. 대학에서 계속 반대하면 주민과 갈등도 심화될 수 있다고 하고요. 시건설본부 관계자는 부산대 통과는 24년 전인 1993년 합의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원래 지상 통과 노선을 계획했다가 부산대 측이 요구를 수용했다고 그러네요. 아무래도 관공서 쪽에서는 부산대에서 어긋장을 놓고 있다 라고 보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러면서 주민들 반발이 거세다 라면서 금샘로를 개통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러면서 24년 전에 한 약속을 들이밀고 있습니다. 24년이면은 강산이 2번 바뀌고도 절반 정도 바뀌는데요. 받아들이는 사람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지요. 그 사이에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화학과 건물만 해도 그렇고요. 그동안에 반면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겠네요. 관공서에서는 뭐 했느냐? 사실상 손 놓고 있었죠. 그럼 다음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자갈치 노점 포차 한 건물 수용 관광명소 보존 방법 없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신문사에서 하고 있는 건데요. 꼼장어 포차, 수산물 노점 등 추억의 장소이자 특색 관광지죠. 여기가 시에서는 위생, 안정상 2층 건물을 짓는다고 하고요. 내년 12월에 365곳을 이전한다고 합니다. 대신 홍보부스, 산책로 조성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특색이 사라질 거란 의견이 많습니다. 관련자들 얘기를 들어볼게요. 부산관광협회 장승복 부회장은 자갈치 시장만의 생동감 있는 모습은 국내외 어느 지역에도 볼 수 없는 고유의 관광 콘텐츠라고 합니다. 하지만 갈수록 위생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피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도 하고요. 시 관계자는 홍보관을 통해 기존의 관광 콘텐츠나 시민들의 추억거리 등이 최대한 보존될 수 있도록 현재 구상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기존보다 2배 이상 넓어질 도로에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부스를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모습이 되도록 노력은 하겠다고 합니다. 자갈치 노점, 포차를 없애면서 위생 문제를 들고 있습니다. 더 깨끗해진 공간에 들이겠다고 하는데요. 과연 노점과 위생이 무슨 관계가 있죠? 노점이라고 하더라도 배수와 입수시설만 충분히 잘 갖춰지면 충분히 깨끗한 공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이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사실 도로 하나 더 내려고 이 노점들을 싹 다 미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관리 대상인 기초수급 노인도 구독사. 어제 연제구 집에서 4개월 만에 발견했다고 합니다. 급여 정기, 수시조사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요. 공무원 한 명이 2,000명 이상 담당을 하니까 개별 관리가 현실적으로 어렵죠. 당시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27일 부산 연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4시입니다. 연제구 연산동의 한 주택에서 조모 씨가 숨져 있는 것을 사회복지사가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시신은 상당히 부패되어 있었고요. 이 사망이 우연히 드러났다고 합니다. 집주인이 평소 조 씨를 돕던 교회 자원봉사자와 주민센터에 방에서 썩은 냄새가 난다, 청소를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때마침 1인 가구 전수조사를 하던 주민센터에서 이달 중순께 조 씨와 연락이 닿지 않았던 점을 확인하고 현장조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통장이 정부 지원 쌀이나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가져줄 때 조 씨 안부를 확인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조 씨가 교정시설 출입소가 잦아서 자주 연락이 닿지 않았고요. 지난 4월에는 주민센터가 조 씨에게 쌀을 전달하려다 인기척이 없다, 가까운 고물상에 맡겨뒀다고 합니다. 지난 4월이면 이미 숨져 있을 때네요. 26일 오후 4시에 발견이 됐습니다. 그때쯤이면 부산시 관계자가 50만 가구를 전수조사하겠다라고 그 담당 기자한테 말했을 시점이네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전수조사 생각을 하지 말고 이미 관리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나 잘 관리하시라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또 한편으로는 과연 국가에서 고독사를 책임질 수 있느냐 라는 의문도 듭니다. 애초 무모한 도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방척에 훨씬 더 신경을 써야겠죠. 더 행복하도록 말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국제신문 권용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